야, 정말요, 이 스마트 등산교실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산으로 나와서 하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고 활기찬 것 같아요. 예, 저도 좋습니다. 네. 실내에서 찍는 거 좀 아마 힘들었어요. 네. 산에 아무래도. 오니까, 예. 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저도 기분이 그쵸. 좋고, 예. 어휴, 그래서 여러분께 네. 제가 본격적으로 등산을 하면서 네. 스마트 등산 교실을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께 해드릴 말씀이 바로 네. 우리 산에서의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 예,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 네. 바로 체온 유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요, 이 생존을 위해서 체온 유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예,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네. 사람은 네. 온열동물이라고 그러죠. 그쵸. 피가 따뜻하죠. 네. 그리고 또 항온동물, 네.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네. 또 다른 말로 정온동물. 네. 예. 그런 동물들이 사람 말고 또 있죠. 그렇죠. 뭐 척추가 있는 포유동물들. 네.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날아다니는 새들. 네. 새들이 따뜻한 피를 가졌고요. 네. 그 반대로 냉열동물. 네. 변온동물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동물들이 뭐가 있어요? 파충류. 파충류? 네. 예. 뭐 뱀들. 네, 네, 네. 그다음에 개구리, 양서류. 네. 그다음에 물속에 사는 어류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변온동물이거든요. 아, 이렇게 보니까, 네. 말씀하신 이 동물들을 보니까, 이 고등동물들은 항온. 네, 동물이고, 그렇죠. 또 이렇게 그리고 저등동물들은 하등동물들. 하등동물들은 변온동물이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고도의 신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네. 체온을 몸을 따뜻하게 해야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 새들들이 가장 네. 체온이 높아요. 한 42도까지 아,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날아다니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중력과 그렇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몸을 최대한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네. 체온을 항상 높게 유지해야 네. 신체 능력이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네. 야생에서 활동을 네. 하는 뭐 이렇게 사람보다도 좀 야생에 활동하는 뭐 소라든지 개라든지 닭이라든지 돼지. 네. 이런 것들 네. 다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한 40도, 41도 이렇게 돼요. 오. 동물들 가운데 네. 사람이 체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의미 들지 않아요? 왜 사람만이 네. 다른 네. 동물에 비해서 좀 체온이 낮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체온이 높으면은요, 높은 육체 능력을 발휘하긴 하지만은 수명이 짧아져요. 엔진이 과열되는 거죠. 예, 그런데 체온을 좀 낮추면은 네. 예, 그다음에 오래 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몸을 식히기도 좋죠. 그렇죠. 예, 뜨거워진 네, 몸을 네. 빨리 식히기도 좋고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람이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조금 낮은 체온을 유지하는 쪽으로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인간은 모든 동물 가운데 체온 조절 능력이 가장 뛰어나도록 진화가 된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체온은 몇 도죠? 36.5도. 예, 36.5도를 네. 항상 일정하게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체온이 조금만 오르내리거나 하게 되면은 컨디션이 좋아질 뿐더러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자, 체온이 몇 도까지 올라가면 우리 사람 바로 죽나요? 42도. 예, 네. 42도가 되면은 네. 바로 죽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온이 내려가도 위험하죠. 그렇죠. 예, 저체온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예, 네. 그래서 35도부터 저체온증이라고 그러는데 30도 정도 되면은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네, 네. 사람은 항상 어떤 환경이든 체온 유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네.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이런 체온 관리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은 뭐 체온 유지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좋을 만큼 날씨가 네. 정말 좋은데, 네. 근데 산이란 것은 이렇게 항상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악천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식주 생활을 한다고 그렇죠. 얘기하죠. 네. 옷과 먹는 거와 그다음에 잠자리, 네. 집 같은 것들은 다 사실 우리 체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활동하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잘 생산하고 체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할 때는 네. 의식주가 잘 갖춰져 있죠. 네. 이런 곳에서는 체온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산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의식주를 충분히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체온 유지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어느 유명한 등산가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등산이란 것은 의식주를 일시적으로 산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특히 산이란 것은요, 네.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기상 조건, 악조건이 산에서 바로 벌어지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등산 중에는 특히 체온 유지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난 사례들을 놓고 보면은요, 네. 결국은 산에서 체온 유지 못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등산할 때 정말 어떻게 체온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등산에서 사용되는 뭐 장비라든지 뭐 기술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뭐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뭐 이런 사고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경우를 보죠. 산에 가는데 길을 잃어서 굴러 떨어졌어요. 네.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부러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치료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런 다리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체온을 유지 못해서 다리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체온 유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산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멀쩡한 젊은이들이 네. 인수모 암벽 등반 후 하강하다가 로프가 엉켜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가을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여자가 못 내려오니까 남자가 구조로 올라갔어. 네. 근데 둘이 1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걸 구조하는 사이에 찬바람 맞고 체온 뺏겨서 저체온증으로 1시간 반 만에 죽었어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저체온증이 위험한 그러네요. 것이죠. 자, 우리가 체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에너지, 열, 체온 다 네. 같은 것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에너지를 관리한다. 에너지를 잘 생산해내고 네. 그 다음에 절약해서 쓰고 네. 그리고 잘 보존하면 되겠죠. 네. 간단하네요. 자, 바로 이 네. 기술, 즉 에너지를 생산하고 절약하고 보존하는 기술이 네.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에너지 관리 기술을 등산의 기본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자, 에너지 생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등산식품을 잘 먹으면 되겠죠. 네. 등산식품의 섭취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한다.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요? 힘들지 않게 우선 올라가야겠다 이 그런 생각이 보행 드는데. 기술을 익히면 되겠죠. 네. 잘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네. 자, 에너지 보존 기술. 우리 체온을 잘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네.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잘 입어야겠죠. 옷을, 등산복을 잘 입으면 네. 되겠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이 의식주를 산으로 모두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그걸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 또 체력 관리, 체력 분배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체력 안배가 정말 중요한데, 네. 자, 우리가 등산도 결국 스포츠의 일종이죠. 그래서 운동의 요소가 있지만은, 네. 일반 스포츠 경기는 경기 내에 자기 온 힘을 다 쏟아붓고 경기 끝난 후에 쓰러져도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네. 그런데 등산이란 것은 그게 아니죠. 산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위험 상황에서 자기 온 힘을 다 쏟고 등산을 하게 되면은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힘이 자기 체온을 유지 못하겠죠. 오, 네, 그래서 네, 네, 네. 체온 유지 못하면 바로 생명을 잃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등산에서 체력 안배는 정말 중요한데 기본 원칙이 이겁니다. 올라갈 때는 내가 가지고 간 에너지 중에서 100 중에서 네. 약 40만 사용하는 겁니다. 40만요. 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약 30 정도를 사용하고. 네. 그럼 나머지 몇 퍼센트 남죠? 30% 남네요. 네. 네. 이 30% 남는 체력은 언제 쓰는 거냐? 바로 비상시에 내 체온을 유지시키는 예비 체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산은 네. 99%의 행운이 아니라 1%의 불운에 대비한 것이다. 혹시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 것 자, 같아요. 넘어가고. 자, 그래서 바로 산에서는 1%의 불운이 뭐 길을 잃거나 날씨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네. 바로 예비 체력이 있어야 30%의 예비 체력이 있어야 내가 체온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체력 안배 올라갈 때 몇? 40. 내려올 네. 땐 30. 네. 나머지 30은 예비 체력. 네. 그래서 등산을 할 때 특히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다 쓰죠. 너무 높은 산, 힘든 산을 네. 무리하게 온 힘을 다 쓰고 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네. 예비 체력 30%를 남겨두자. 남기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한 필수 조건, 체온 유지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배운 30%의 이 예비 체력을 잘 두셨다가 스마트한 등산하시길 바랄게요.